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하면 나중에 편해질 줄 알았어요. 네. 더 고생이야 사실은. 아니 영화 보면 나도 부러워. 드라마에서 막 멋진 차 타고 막 좋은 데 가서 술 마시고 그쵸. 시간 없어요. 약간 빈센조 같은. 빈센조? 나 이제 빈센조 진짜 부럽다. 빈센조. 오늘은 네네. 저희가 좀 이제 어. 변호사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군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얼마든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변호사님은 지금 이제 뭐 하고 계신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일단 이름은 홍대겸이라고 하고요. 저희 남양홍시 36대 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직업이 3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하고 제가 지금 법무법인 한원에서 열심히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직업은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법과 헌법을 맡고 있습니다. 곧 노량진 1타 곧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세 번째 직업은 자 지금 이거 유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직업이 많으시네요. 네, 직업이 많죠. 이게 요즘에 대세 아닙니까? 엔잡러? 네. 엔잡러의 전형 바로 홍대겸이에요. 변호사님은 어린 시절 이렇게 집안이 좀 이렇게 잘 살았나요? 저희 집이요? 뭐 완전 금수저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있었는데 저한테 아닌 척했나?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은 없었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외식도 한 번씩 하고 뭐 그랬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나요? 물론 있었죠. 정말 어렸을 때는요, 제가 막 너무 장난감 이런 걸 좋아해서 과학자가 장난감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완전 아기 때는. 그래서 저는 장난감을 만드는 과학자고 제 이제 동생은 이 장난감을 파는 가게 주인. 이렇게 해서 저희 둘 다 형제의 꿈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조금 더 크고 정말 조금 이제 세상을 조금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뭔가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어릴 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요. 점점 고등학교 가면서 내가 법대를 진학해야겠다, 제가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확고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이제 꿈으로 정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네. 약간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항상 뭐 반장을 계속 주로 했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많이 아우르고 이끌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기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혼자 뭔가 성취해서 이루는 기쁨보다도 오히려 다 같이 뭔가 성취했을 때 그 보람 이런 게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회 나가서 이런 보람을 계속 느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내는 결론이 뭔가 공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이 뭘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서 어떤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변호사를 꼭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되는 길이 좀 험난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버티시고 공부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와 저는 진짜 너무 그 수업만 생각하면 정말 절레절레인데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성취를 해야 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놓쳤어요. 사실 이 수험에는 결론이 합격과 불합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깝게 떨어진 적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깝게 떨어져도 그냥 떨어진 겁니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시간을 감내하는 게 힘들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행인 게 어렸을 때 그냥 덜컥 붙었으면 제가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안 되던 시절이 늘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때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가 강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제가 변호사로서도 충분히 뭐 먹고 살 수 있지만 굳이 또 강사를 하는 이유는 저는 그 강의를 했을 때 엄청난 그런 쾌감이 있거든요. 저는 강의할 때 항상 제 앞에 있는 자리에 저의 20대 때 대겸이가 거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이걸 알았으면 정말 쉽게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런 조언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취했을 때 엄청난 기쁨을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 강사 하실 때 그래도 이제 20살에 내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제 교육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쾌감을 좀 느껴졌어요?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저희 조언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고 조금 더 힘을 받고 파이팅할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수험을 하다 보면 정말 외로워서요. 혼자만의 싸움이야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독서실에 앉아 있을 때 정말 매일매일 그 루틴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는 게 공부 안 해보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들 쉽게 얘기하는 게 야 너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육체 노동을 굉장히 이제 신성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육체 노동보다 정신 노동이 더 힘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육체 노동은 뭔가 운동을 한다고 치면 운동을 매번 하는 순간 근육이 붙어갑니다. 그렇죠. 성과를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집을 짓는다고 해보면 집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성취감 느낍니다. 근데 정신 노동은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매일매일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내가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도 몰라. 항상 불안함은 늘 있고요. 그러니까 늘 이런 것과의 싸움이 매일매일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공감을 해주고 얘기를 많이 들려주죠. 그러면 진짜 되게 용기를 얻고요. 사실은 합격생들이 수기를 많이 써주는데 제 덕이 엄청 컸다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 정말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누군가의 인생에 제가 어떤 기여를 한 거잖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제 10년 만에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처음 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일단은 너무 좋았죠. 좋고 재밌고 그리고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뭔가 돈을 많이 벌겠다? 막연히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아니면 되게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 변호사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이 직업의 아주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막 오면 다 받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고 하고 싶은 사건을 사실은 가려받는 편이고요. 그래야지 제가 온전히 제 에너지를 집중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성취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은 정말 좀 많은 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돈은 많지만 뭔가 이제 좀 자신의 어떤 부정 이런 것들을 좀 감추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해서 물론 돈은 뭘 많이 준다고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의 보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솔직히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약간 대충 틀은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그 직업적 현실은 잘 모르잖아요. 네. 이 직업적 현실이 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하면 나중에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렇게 됐더니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더 고생이야. 사실은 참 더 많이 해요. 엄청나게 이 노력을 해서 결국을 이거 성취했는데 결국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 주위에 여성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몇몇은 유산을 또 많이 합니다. 화려해 보이고 그렇죠. 아니 영화 보면 나도 부러워. 드라마에서 막 멋진 차 타고 막 좋은 데 가서 술 마시고 그렇죠. 시간 없어요. 약간 빈센조 같은. 빈센조? 나 이제 빈센조 진짜 빈센조처럼 부럽다. 빈센조 그런 거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없고요. 그냥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좀 많죠. 사실은. 이제 변호사님도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변호사님의 철학이 좀 있잖아요. 네. 일에 대한 철학이 어떤 게 좀 있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제가 하지 않고요. 정말 제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거에서 보람을 느껴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 업무 수임할 때도 1순위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 그럼 만약 이제 회사에서 네. 그냥 맡아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개업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수임을 하죠. 그래서 회사와는 별개로 제가 제 사건을 수임하고 제가 셀프로 제 월급 받고 제가 이제 아예 제가 운영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럼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 분들이 스쳐가지만 어떤 이혼 사건을 맡았는데요. 되게 힘들었어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서 사실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사실은 생활비도 지원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정말 그 이혼 소송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감정 같은 거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도 돈이 들어가요. 한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160만 원. 그것도 이제 제가 제 부담으로 했고요.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너무 잘 됐어요. 재산 분할도 많이 받으셔서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런 사건도 있죠. 그러니까 또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군인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정말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고 그러시다가 이제 전역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남은 유족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막막했거든요. 그쵸. 그분이 가장이었고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는 그 두 명의 자녀도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게 막막한 거야. 그런데 더 안 좋았던 거는 이제 그분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면 그래도 생활에 어느 정도 보정이 되거든요. 이 사건을 맡아서 결국은 인정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터전이 마련이 된 거죠. 이런 거에 제가 기여했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 강사를 하는 이유도 똑같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뭔가 기여를 했다는 부분, 거기에 큰 보람을 느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이 직업을 가진 어떤 철학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저의 철학이 누군가에게 어떻게든 조금의 기여를 하고 싶다. 거기서 제가 또 보람을 느낀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매체는 사실 확장성이 더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공부법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이 변호사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누군가 한 명에게라도 용기가 되고 이게 도움이 됐다 라고 누군가가 느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유튜브를 제가 운영하는 그런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뭔가 위로가 된다면 그거 더할 나위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반응들이 궁금하니까요. 댓글 좀 이렇게 좀 좋은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살아가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 얘기 많이 하면서 저도 저 스스로를 처음으로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는 이 시간도 저에게 되게 뿌듯하고 뭐 보람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를 봐주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를 오픈했기 때문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심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